안녕하십니까. 전남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프로젝트 동아리 로보다리용 FLL 기초 멘토링 오늘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센서의 사용 중에서요 컬러 센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초 멘토링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선생님들 이것 과정만 잘 익히셔도 근데 FLL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초 멘토링 말고 중간 멘토링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더 강력한 내용들, 그 다음에 로봇을 어떻게 만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컬러 센서입니다. 자, 컬러 센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코어 세트에는 컬러 센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이 아니죠.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말씀드렸던 FLL 드라이빙 베이스를 만들 때는 컬러 센서가 2개 들어가요. 보통 어떤 팀들은 3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3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애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초등학생이라.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짜리 또는 2개짜리만 사용했지 3개짜리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잘한 팀은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컬러 센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 센서는요, 센서 앞,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동그란 부분 있죠? 거기서 이제 빛의 색깔이나 강도를 감지합니다. 컬러 센서는 총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컬러 모드. 여러 가지 컬러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러 모드. 그 다음에 반사광. 빛을 쏘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반사되는 값을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검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죠. 자, 그리고 주변광 모드. 주변에 있는 빛이 얼마나 센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컬러 모드, 반사광 모드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직각이 유지돼야 돼요. 빛을 쏘고 튕겨 나온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틀어져 있으면은 빛 쏘고 못 받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냐면 가까우면서도 너무 가깝지 않도록.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cm 정도 조금 띄어놔요. 그래서 브릭 하나 정도 띄워놓고 하는데, 이게 브릭 하나 정도만 띄워놓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FLL 대회 나갔을 때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셔서 로봇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컬러 센서 여러 가지 모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색상 모드입니다. 색상 모드는 컬러 센서 앞부분이요,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변해요. 그때 변하는 방법은 잠깐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니까 조금 튕겨나가는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거는 요 부분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이름 적어져 있죠. 그 다음 펌웨어 번호 적어져 있고요. 지금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요만큼밖에 안 차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데, 자, 여기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봇 지금 보시면 자이로 센서 값 지금 변하고 있죠? 자이로 센서 값 변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변하게 해볼게요. 자, 바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바퀴가 움직였는데 초기화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C 있죠? C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조향 모드에서 잠깐 요걸 설명드리다가 말았었는데요. 좀 키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BC. 지금 여기에는 BC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블럭을 만들어주면요, 자동으로 BC로 됩니다. 블럭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또 이거 뭐 적외선 센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로 체크를 했죠. 초음파 센서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 센서 연결되어 있죠. 터치 센서 하면은 자동으로 3으로 바뀌죠. 방금 보셨나요? 제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이로 센서 잘 보세요. 자,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요, 4로 바뀌죠.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바퀴를 지금 잠깐 움직였거든요. 봐보세요. 값을 움직였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0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C를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바뀌죠. 지금 제가 이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력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2번이 지금 컬러 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력 선택 딱 누르면요. 색상, 반사광, 주변광 모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반사광 모드를 많이 씁니다. 색상 모드나 주변광 모드는 잘 안 써요. 물론 쓸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닥이 있어. 바닥이 있어요. 값이 바뀌죠? 근데 제가 로봇을 좀 잘못 만들었나 봐요. 너무 많이 띄워놨더니 값의 변화가 별로 없네요. 자, 요렇게 이제 블럭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보고 이제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모드 무지개색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색상 없음, 검정, 파랑, 초록, 노랑, 빨강, 흰색, 갈색 이 색깔들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반사광 모드로, 색상 모드로 해놓고요, 뭐 색깔 나타내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사광 모드는 컬러 센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센서가 빛을 쏴서 돌아오는 값을 확인해서 센서 값을 나타내는데 흑백을 구분한다거나 바닥의 유물 같은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주변광 모드는 파란색으로 컬러 센서 앞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 실과에 해지면 빛나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조도 센서 이용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컬러 센서 먼저 이용해서 색상을 구분해서 말하는 로봇 만들기입니다. 자, 스위치 블럭하고 검정, 빨강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당연히 스위치 블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컬러 센서 이용한 거, 센서에 관련된 거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운드 블럭입니다. 사운드 블럭은요, 자, 요렇게 생긴 건데요. 어디 있냐면 초록색이 있죠? 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록색에 보면요, 사운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헬로우라고 돼 있죠? 요거를 딱 누르면 레고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레고 사운드 누르면 여기에 보면 색상, 뭐 기계 정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색상 이용해서 블랙, 블루, 브라운, 그린, 레드, 화이트,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대화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내가 또 만든 그 소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유선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우시고요.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 표현, 뭐 정보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헬로우 여기를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소리 크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자,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레고에서 브리게 소리 나겠죠? 자, 요거는 보시면, 자, 첫 번째 0은요, 헬로우란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블록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놔두면 헬로우 끝나야지 이 명령으로 실행해요, 이 블록을. 근데 여기 보면 이래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한번 할 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반복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여기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블럭이겠죠? 자, 그리고 스위치 블럭 일단 좀 할 건데요. 자, 스위치 블럭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무엇과 같이 쓰면 좋다 그랬나요? 맞습니다. 루프 블럭, 반복 블럭과 같이 쓰면 좋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 플러스 부분 있죠? 요걸 딱 누르면 케이스 추가가 됩니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을 지우고요.
자, 루프 블럭에서 저는 이제 쓰는데요. 자,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터치 센서에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죠. 근데 터치 센서 이용하지 않고 제가 컬러 센서에 특정 색상, 자, 색상을 찾아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색깔 고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방금 전에는 검정하고 빨강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색깔 하고 싶어. 그럼 케이스 추가하면 보시죠. 밑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요것도 뭐 파란색, 그 다음에 얘는 색깔 없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이거 없애고 싶어. 그럼 케이스 삭제 이거 누르면 이거 줄어드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되게 보기 싫게 됐죠.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케이스 추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블럭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검은색을 감지했을 때는 소리가 뭐 나와야 될까요? black 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감지할 때는 red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검정하고 빨강 구분하는데 파랑하고 빨강 구분하게 만들었네요. 제가 급하게 만드기라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요걸 그대로 해보면요. 분명히 선생님들 뭐야 이거 네가 말한 대로 안 되잖아 이런 말 할 거예요. 왜냐면 블루 레드 막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블루에다 갖다 대지도 않는데 블루 얘기하고 레드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는 두 가지 색깔밖에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색깔이 없을 때는 조용히 해라 라는 명령을 내야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더 추가하고 소리 끄는 거. 소리 끄는 것은요.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운드 넣고요. 사운드 재생이라고 있잖아요. 정지. 요 누르시면 여기 정지되죠. 그러니까 케이스 하나 추가했고 너 색깔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으면 자, 요거는 뭘로 해야 될까요? 블랙. 색상 블랙. 이렇게 하면 얘는 검은색에다 갖다 대면 블랙 그러고 안 갖다 대면 멈춰 있는 거죠.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게 달렸나 모르겠어요. 자, 소리 지금 들리셨죠? 제가 지금 검은색 갖다 댔어요. 검은색 안 갖다 대면 조용하죠? 검은색 갖다 대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검은색에다 계속 갖다 댔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색상 모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광 모드. 주변광 모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조도 센서, 해지면 빛나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밝아지면 알람, 요즘 같은 새벽에 막 밝아져서 이 알람 만들면 되게 시끄럽겠죠. 그렇지만 밝아지면 빛나는 알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기 블럭을 필요하겠죠. 기다리기 블럭과 그 다음에 2초간 소리 내라 라는 소리 블럭이 필요할 거고요. 2초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루프
2초 동안으로 올려 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영상 보여주실 때는요, 학생들 보여줄 때는 중간중간에 잘 끊으셔야 돼요. 자, 이제 주변각 모드는 이런 걸로 이용해서요, 제가 영재 아이들 가르칠 때, 영재원에서 영재 아이들 가르칠 때는 요거 이용해서 알람, 잠자고 있는 애들 알람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요거 대신에 소리만으로는 애들 깨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터 이용해가지고 진짜 시발에는 머리 때리는 거 이런 거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머리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프다고 그거 되게 혼났어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반사각 모드입니다. 자, 반사각 모드 중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쭉 가고 있다가 책상에 떨어지지 않는 로봇. 이거 가지고 이들하고 처음에는 길이 재기로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로봇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센서 이용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로봇 만들거든요. 길이 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로봇 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책상 밑에서 손을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10cm 이동할 때는 205도 바퀴가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책상에 길이 재고 떨어지지 않는 거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책상의 크기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센서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 어떤 명령이 필요할까요? 예, 이런 명령이 필요하겠죠. 직진해라, 바닥이 없으면 멈춰라.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닥이 있을 때 센서 값과 바닥이 없을 때 센서 값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요, 이제 조금 문제가 된 게, 바닥이요, 검정색 바닥이 아니면 좋아요. 이제 검정색 바닥과 검정색 바닥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 값을 한번 보시면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명령에는 직진해라 나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요? 바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멈춰라. 그러면 블럭이 세 가지 필요할 겁니다. 직진하기, 대기하기, 그 다음에 멈추기. 그래서 요렇게 블럭이 되겠죠?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바닥은 10cm, 아니 센서 값이 11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반사각 모드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라인 트레이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FLL 드라이빙 베이스 만들거나 그 에듀케이션 버전을 만드신 분들은 이 센서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라인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라인 트레이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 라인 트레이싱과 곡선 라인 트레이싱이에요. 자, 라인 트레이싱 방법 한번 볼까요? 자, 라인 트레이싱 직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자, 요거 어떤 건지 의미 아시겠어요? 자, 컬러 센서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 컬러 센서가 값을 잡지 못하면, 그리고 라인은 로봇의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컬러 센서가 라인을 감지하려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돌아요. 근데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커브 턴 이용해서 돌아야 되겠죠. 커브 턴은 바퀴의 속도가, 탱크 모드에서는 바퀴의 속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50, 20 이렇게 각각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향 모드에서는 50 아래의 값, 절대값 50 아래의 값을 주면 커브 턴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커브 턴인데 오른쪽으로 돕니다. 오른쪽 돌다가 만약에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요. 다시. 그러다 또 감지했어요? 감지가 안 돼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지그재그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겠죠. 커브 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이 됩니다. 자, 곡선의 라인 트레이싱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얘도 지그재그로 갑니다. 근데 값의 차이가 조금씩 나요. 선생님들 직선 했을 때하고 곡선 했을 때 한번 해보시면 값의 차이가, 커브 값의 차이, 그러니까 조향 값의 차이가 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하실 때 이거 뭘로 해야 돼요? 라인 트레이싱 뭘로 해야 돼요? 하는데요.
절연 테이프 있죠. 절연 테이프를 가지고요. 절연 테이프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붙이면서 곡선도 만들어질 수 있고 직선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바닥은 그럼 선생님 뭘로 해야 되나요? 하는데요. 포맥스판 있어요. 포맥스판. 포맥스판 사면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포맥스판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컬러 절연 테이프 붙여 가지고 이용하면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트레이싱 할 때 정말 선생님들이 라인 트레이싱을 잘 하게 하고 싶다. 선생님 값을 몇을 줘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색 바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포맥스판에다가 절연 테이프 붙여놨잖아요. 흰색 바탕 포맥스판에 컬러 센서 반사광을 측정해 가지고요. 값을 봐요. 그때 값은요.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로봇의 포트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보이시죠? 포트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에 연결된 노트북이나 디바이스에 포트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지금 봤던, 자, 여기 보여드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치면, 지금 보면은, 제가 뭘로 있냐면, 색상 모드로 있거든요. 반사광 1밖에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1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2인데 한번 볼까요? 올라가죠? 떨어졌죠? 제가 지금 잠깐 바닥과 허공에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포트뷰를 통해서 보고요. 검정색의 컬러 센스 값을 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흰색이 77이고 검정색이 5다. 그러면 경계선 값 나누기 2 하는 겁니다.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41이에요. 41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41을 주는 거예요. 요 값을 뭘로 주냐? 자, 기본은 이제 작업으로 놓고요. 작을 때 동작은 켜짐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50보다 작으니까 검정색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지금 이거는 스윙턴이에요. 스윙턴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속도는 늦지만 정확하게 돕니다. 속도는 이제 이 속도 값을요, 선생님들 주실 때 막 150 이렇게 주면 안 돼요. 30 정도, 30 이하 줘야지 좀 라인 트레이싱을 할 때 자연스러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정색을 봤어요. 라인 트레이싱에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또 항상 켜짐을 하고 이제 검정색으로 해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왼쪽으로 돌아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여기 값하고 정반대, 죄송합니다. 여기 값하고 정반대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같게끔. 그러면 이게 지그재그 하면서 라인 트레이싱이 됩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라인을 타고 가는 로봇을 만들 수 있고요. FLL 매트에 보면요,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라인 컬러 센서 2개 있는 걸 라인 정렬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중간 멘토링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라인 트레이싱 하겠죠. 퍼레이드 로봇 만들기는 선생님들 지금 제가 지금 요걸 이용했는데요. 여기다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면 퍼레이드 로봇, 그러니까 원을 만들어 놓고 라인 트레이싱 원을 만들어 놓고 그게 쭈쭈쭈 따라가다가 멈추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간단한 라인 트레이싱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기초 멘토링은 끝낼 거고요. 이제 중간 멘토링 때는 지금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할까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져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밴드나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 멘토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